대전보건대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저와 함께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이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지난주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좀 잘하는 것, 나의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이어서 그렇다면 나의 흥미를 좀 내가 유발하는 것들이 어떤 활동들인가, 그래서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야를 했을 때 좀 더 즐겁게 내 마음이 동해서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자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면 직업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들 직업선호도 검사 제가 지난주에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왕이면 여러분들 가능하면 L형으로 꼭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죠? 그래서 직업선호도 검사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나서, 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나름대로 사정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하실지라도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반드시 제대로 된 검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식으로 잠깐 한번 좀 검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한 5분 안쪽으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지 않으신 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남의 얘기가 되면 안 되니 약식으로라도 검사해서 대략적인 나의 유형은 이렇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예측하면서 이야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식 검사를 하고 나서 6가지 직업 흥미 유형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정리하고 나서 그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내가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검사지 받아보셨죠? 그리고 사실은 받아보고 끝이 아니라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이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누구고 어떤 강점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강점이라는 건 정말로 내가 모든 분야에서 1등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그 중에 내가 그래도 내세울 만한 것, 내가 그래도 잘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강점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각자가 다 다르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달라요. 그죠? 경험도 다르지만 혹시 같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 경험 안에서 내 스스로가 느끼고 생각하는 건 또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굉장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다를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른 이유들은 일단 사실은 가장 큰 건 타고난 게 달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이라는 개념은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적으로 타고난 게 이미 다른 사람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 기본적인, 어쩜 얘는 나의 가치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욕구도 다르고요. 가치관. 출생순위에 따라서도 다른 거 아시죠? 우리가 분명히 같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첫째, 둘째, 막내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내가 학습한 것도 다르고요. 당연히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죠? 감정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나 신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달라. 그래서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야. 끝. 이라고 하면 더 이상 이야기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그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 또 각자가 다 잘해요. 그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같은 전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우리 동기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걔도 잘하고 나도 잘해요. 그죠?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특별한 어떤 특성들로 좀 묶어보는 거죠. 묶으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런 욕구를 가졌고 이런 특성들을 가졌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맞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그리고 학교 들어오고 나서도 또 혹은
개인적인 관심으로라도 나름 한번 검사를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격 검사, 뭐 기질 검사,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해보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뭐 디스크는 행동 유형을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어떤 모습들로 주로 행동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타고난 기질. 그죠? 아마 MBTI 검사를 가장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MBTI 검사는 들어보기도 했고 또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MBTI, 나의 타고난 기질을 검사하기도 하고 다중지능이라 그래서 나름 나는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우리가 지능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머리는 좋아. 그죠? 머리가 좋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한 지능이 아니라 그 지능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내가 특별히 좀 더 잘하는 분야가 있어 라는 것들 뭐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중지능을 검사하기도 하고 홀랜드 검사라고 해서 사실 여러분들 하신 것, 그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과 관련된 나의 흥미와 적성을 검사하는 그걸로도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검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나 자체에 대해서 탐구하고 알아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진로와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홀랜드 검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검사에서 그 결과지 가지고 있는 그게 이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흥미라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흥미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적성과 함께 많이 고려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어떤 종류의 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내가 진로를 결정해서 그 일을 해나가면서 어쩌면 사실 우리가 직장은 바뀔 수 있죠. 직장은 바뀔 수 있지만 직업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평생을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만족스럽게 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좀 영향을 끼치는 건 흥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일을 할 때 나는 좀 기분이 좋아져.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걸 우리는 흥미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요,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강점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것들을 찾아서 그걸 나의 진로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에 나 스스로도 만족감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성과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취미를 결정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나 운동을 해야겠어. 어떤 운동을 할까? 운동선수가 아니라 프로 선수가 아니라 취미로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순수하게 흥미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강점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강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나름 좀 깊이 있게 고민도 해보고 여러분들 과제를 통해서 LMS에다가 업로드 하셨죠? 믿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흥미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직업선호도 검사라는 건 뭐냐 하면 흥미 유형의 기초에서 나의 흥미 유형을 측정해서 그것들이 내가 어떤 분야로 좀 나아가면 그래도 좀 더 행복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흥미도를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나는 현장형이 나왔어. 그죠? 그래서 나는 현장에서 어쨌든 일을 해야 되고 실제로 부딪히고 몸으로 그죠? 해야 되는 일을 맡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사무실에 앉아서 내가 컴퓨터만 들여다보면서 하는 사무직 못해? 그건 아닐 거란 이야기예요. 그것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에 사실은 어떤 일이라는 게 딱 한 가지만 우리가 결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요. 자,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의 그냥 예를 들자면 나 임상병리사로 일을 해 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임상병리사라는 건 어쩌면 연구 쪽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명확하게 분석해내고 알아보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누구랑 만나서요. 그거를 일단 첫 번째 환자분들이나 그죠? 고객분들하고 일단 만납니다. 그들 검사자하고 만나서 그들을 응대하고 대우하고 또 내가 분석해내는 과정 속에서 혼자나요? 여타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흥미를 가지는 분야가 무조건 나 직업이랑 안 맞는 것 같아가 아니라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살려나갔을 때 나와 잘 맞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흥미를 이해하고 단순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이 흥미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탐색을 하면서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검사는 워크넷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워크넷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S형과 L형이 있는데 그 안에서 기왕이면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L형으로 검사를 하자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해오셨죠, 우리 신입생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께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들을 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그 중에는 정말 그런 친구들 있어요. 진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죠? 마음은 진짜 제대로 해야지 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결과지를 들고 오지 못한 경우, 혹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검사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 출력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중에 대충 기억은 나는데 라고 하는 분들 계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잠깐 여러분들 그 교환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간단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를 할 때는요, 일단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총 6가지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 내용된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나랑 좀 맞는 내용들을 체크 하시는 거예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또 그룹 밑에 보면 또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보시면서 그 안에서 점수로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셔서 걔네들을 합계를 내서 점수 비교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룹 1을 보니까 그 안에의 형용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형용사를 읽으면서 강건한, 순응하는, 물질적인, 완고한, 실제적인, 현실적인, 엄격한, 안정적인, 무뚝뚝한, 검소한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거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해당되는 것. 강건한 건 뭐예요? 굉장히 뭔가 내가 하나 한 가지를 결정을 했으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힘,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물질주의적인, 그리고 완고하는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고집이 센 것, 그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엄격한, 안정적인, 무뚝뚝한, 검소한 나머지 단어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지금 체크하시는 겁니다. 자, 쭉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고 나서 바로 밑으로 그냥 내려가시는 거예요. 체크 다 하셨죠? 바로 밑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일하기, 물건을 수선하거나 만드는 일,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기술직, 이런 일들이 아주 너무 좋아. 나 진짜 너무 좋아해. 나 취미로라도 이거 하고 싶어. 5점. 그죠? 나는 내가 직접 뭔가를 만들거나 수선해. 난 너무 싫어. 1점. 해서 그 나머지 중간으로 해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한 몇 점 정도인가? 1점에서 5점. 매우 좋다가 5점이에요. 매우 좋다가 5점으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체크 바로바로 하시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요. 직관적으로 체크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비판적인, 호기심 많은, 창의적인, 독립적인, 지적인, 논리적인, 수학적인. 자, 수학적인 게 수학을 잘한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죠? 뭔가 생각을 할 때 항상 약간 수학적으로 좀 생각하는, 그죠? 정확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숫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죠? 방법적인, 뭔가 어떤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최적의 방법들을 찾고 그 방법대로 해나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과학적인. 그죠? 다 체크하셨나요? 다 체크하셨으면 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수학, 물리학, 생물학, 사회학과 같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연구하고 추상적인 문제를 풀어내고 분석적인 사고, 복잡한 원리나 방법을 이해하는 것.
나 이거 너무 좋아? 5점. 반대로 와, 나는 얘는 안 보고 살고 싶어? 1점. 나머지 중간에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점에서 5점까지 체크하시는 겁니다. 하셨죠? 자, 이번에 그룹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룹 3을 보면 창의적인, 비우호적인 걸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이 안 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볼 때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게 왜 그러지? 꼭 그래야 되나?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서적인, 표현적인, 비현실적인, 독립적인, 혁신적인, 통찰력 있는, 자유분방한, 예민한. 그죠?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 다 체크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제가 좀 속도가 빠르신 우리 학생분들께서는 잠깐 화면 멈춤하시고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각자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을 표현하기, 작가나 음악가, 연극인과 같은 예술적인 창의성, 미술, 문학, 음악, 희곡, 작품 창작 이런 게 나 너무 좋아. 5점. 나는 이런 아이하고는 거리가 멀어. 1점. 나머지 중간에 2, 3, 4점 알아서 각자 나를 생각하면서 체크 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 그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룹 4예요. 수용적인, 그러니까 뭔가 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는 왜 비우호적인 거는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얘는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다 받아들이는 것. 배려하는, 공감적인, 우호적인, 도움을 주는, 친절한, 설득적인, 책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게 뭐 책임감이 강한 것도 의미하지만 어쨌든 어떤 상황에 있어서 알았어, 그냥 내가 할게, 내가 책임질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르치는, 이해하는. 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 거, 내 이야기 모두 다 체크, 모두 다 체크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하기,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거나 치료하는 일.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마 틀림없이 우리 대전보건대 학생들 중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라고 전 믿어요. 그죠? 그래서 나 이거 너무 좋으면 5점. 이런 쪽은 사실 난 별로 관심 없는데 1점. 그죠? 해서 체크하시는 겁니다. 체크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 그룹 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믿습니다. 자, 볼게요. 그룹 5는요. 야망 있는, 그죠? 분명한, 어떤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분명하고 생각이 분명하고 남들에게도 분명하게 표현하는 사람들, 그죠? 자기주장적인, 확신하는, 결정을 잘하는, 지배적인, 열성적인, 영향력 있는, 설득적인, 생산적인. 그러니까 생산적이라는 건 항상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흐지부지 의미 없이 보내는 거 싫어. 뭔가 의미를 담고 좀 제대로 된 것, 뭔가 해도 결과가 나오는 것, 그런 게 좋아! 라는 의미입니다. 다 체크, 필요한 것. 내가 그러고 싶어가 아니라요. 나 그래 라는 거 체크하시는 겁니다. 자, 체크하셨으면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지도, 통제, 설득하고요. 권력, 지위, 성취에 대한 야망과 열정, 판매업, 정치 등의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나는 굉장히 좋아 라고 하면 5점. 나는 이런 일은 좀 힘든 것 같아, 나 싫어 라고 하면 1점. 그냥 싫으면 2점. 뭐 좋은 편인데 4점. 뭐 중간이야 3점. 체크하시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 어떻게 괜찮을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6이에요. 조직화된,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체계가 굉장히 분명하고 뭔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그것들을 좋아하는 것, 그것들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여기서는 책임질 수 있느니 여기 보면 그룹 4에도 책임질 수 있는 있어요. 그죠? 여기엔 어떻게 보면 그룹 4에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건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 일 이런 거란 의미면 여기서 책임질 수 있는 건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질 수 있는 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효율적인 질서정연한 순응한다라는 건 그냥 어떤 규칙이나 규범에 대해서 웬만하면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규칙이 왜 있지? 이거 꼭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규칙이 정해졌으니까 지키는 게 맞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응하는 실질적인, 정확한, 체계적인, 보수적인, 잘 통제가 되었다라는 건 뭐 감정이라든가 어떤 생활의 모습 속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내가 규칙과 선을 가지고 행동하고 보여지는 것들, 그걸 우리는 잘 통제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질서하지 않은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내 이야기 모두 다 체크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세부적이고 질서정연한 것,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자신에게 기대되는 게 뭐고 정해진 일이 뭔지 정확하게 구조화된 일. 그죠? 이런 것들을 난 너무 좋아해. 5점. 오히려 그렇게 틀이 있으면 난 너무 답답해. 1점. 그죠? 그리고 나머지 중간으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다 체크하셨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시간이 부족해, 나 지금 이제 그룹 4까지밖에 못했어 하시는 분들은 잠깐 화면 멈춤하시고 나서 모두 다 체크하시는 겁니다.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합계를 내보는 거예요. 합계를 내서 점수를 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계는요, 일단 제가 보시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그룹의 이 형용사들은 개수를 세시는 겁니다. 개수가 몇 개인지, 예를 들어서 그룹 4에서 내가 개수를 세봤더니만 4개야. 그럼 4점인 거예요. 4점. 개수를 세시고 나서 밑에 여기 2라고 되어 있는 요 설명을 우리가 점수를 매겼거든요. 그 점수를 합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나 4개인데 요 점수는 3점이야 라고 하면 그거 합치면 몇 점이 돼요? 7점. 그래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쭉 체크를 하고 나면 제일 앞에 있는 것부터 현실형 R이에요. 탐구형 I, 그룹 3 예술형 A, 그룹 4는 사회형 S, 그룹 5는 진취형 E, 그리고 그룹 6은 관습형 C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가 제일 높은 것이 나의 흥미 유형이 되겠죠. 점수가 제일 높은 것. 합쳐서 점수를 매겨서 제일 높은 것이 나의 유형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흥미 유형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은 두 번째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SC, 그죠? 그리고 뭐 IC,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높은 것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데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높은 게 점수가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SC, CS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표현을 일단 해놓으시고 나서 나중에 그 설명이나 해석들을 보다 보면 내 스스로가 알아요. 지금 얘는 약식 검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아, 점수는 이게 약식 검사라서 똑같이 나왔지만 그래도 나는 S하고 C가 있으면 C가 좀 더 높은가 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리하고 아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높은 것, 두 번째 높은 것, 점수 똑같은 거 높은 게 2개야? 그럼 그거 그냥 여기 밑에다가 나의 흥미유형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차라리 제일 높은 거 2개 똑같으면 괜찮은데 3개가 똑같거나 아니면 첫 번째는 분명한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똑같아요. 자, 이런 경우는 일단은 3개 다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겁니다. 3개 다. 밑에 낮은 점수가 똑같은 건 상관없어요. 체크를 일단은 다 해놓고 나서
이후에 유형의 특성이라든가 모습들에 대해서 그리고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점수는 똑같이 나왔지만 나는 RS형이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좀 정리해 보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리해 놓고 나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에 다시 워크넷 들어가셔서 구체적으로 검사해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유형이 나올 수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체크를 아직 못했다거나 점수 계산이 끝나지 않은 분들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정리 다 해놓고 나서 두 번째 시간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검사한 결과 가지고 그 결과 해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